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우리 이제 경제수학 5주차 수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극한에 이어서 미분에 대한 개념들 계속 학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미분에 대한 학습의 내용 중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한 미분을 좀 배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좀 그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은 그 중요한 미분에 대한 테크닉으로서 로피탈의 정리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준비된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미분에 대한 학습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전체의 그림을 본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 과목을 공부하는 모티베이션이 어디 있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저희가 경제학에 있어서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랭귀지를 도입해서 그 랭귀지에 근거하여서 일종의 이제 경제 모형을 구축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가 학기 초에 배웠던 그 집합화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빌딩 블록으로 하는 경제 모형을 만든다고 할 적에 이 경제 모형을 구성하는 각각의 함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함수의 형상이라든지 함수의 다이내믹스를 내가 알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모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궁금증을 가졌을 때에 이를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으로서 저희가 미분, 적분 이런 개념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한 그 개념의 가장 기저에 있는 것이 사실 극한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극한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미분, 적분에 대한 그런 학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에 대한 테크닉 중에서 이제 로그 함수, 지수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경제 현상에 있어서 이제 명목 지표들 같은 것들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었을 때 이제 꾸준히 이제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시계열들도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실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세션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볼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미분에 대한 스터디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미분에 필요한 이제 갖은 정의와 정리들을 저희가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분과 관련된 많은 정리들은 사실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증명이 되어 있는 어떤 팩트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그냥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이제 좀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뭐 외우는 것도 방법은 되고요. 외우는 과정에서 이제 간단한 연습 문제들을 좀 풀어가지고서 저희가 그러한 그 미분에 대한 어떤 좀 숙련도라 그럴까요? 혹은 익숙해지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연습을 통해서 사실 이제 다항함수 미분을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러한 미분에 대해서 남아있는 성질 중에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을 배워볼 텐데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을 배운 데 앞서서 이제 먼저 역함수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역함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앞에서 배웠지만은 그 역함수의 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미분에 대한 부분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좀 스킵한 것 같긴 한데 로피탈의 정리라고 하는 간단한 테크닉을 하나 알려드리고 마칠 거예요. 로피탈 정리를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었는데 와 세상에 이렇게 편한 테크닉이 있나? 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 학생들도 저의 이 경제 수학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이 미분을 처음 접하신다고 하게 되면 로피탈 정리 같은 걸 보게 되면 아니 이런 이런 방법이?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준비된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죠. 역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함수에 대한 공부하면서 여러 번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역함수도 기본적으로 다 미분이 가능한 그런 녀석인데, 재밌는 거는 이제 원래 함수의 도함수에 역함수를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점인 거죠. 그래서 이거의 쌍사함수인 y는 fx에 있다고 했었을 때 그 역함수로 x는 g의 y다라고 이렇게 잡아놓고서 정의역의 모든 점이 이제 미분 가능한 그런 상태. 그리고 이제 f-x가 0이 아닌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역함수의 도함수는 결국은
서로 그냥 말하자면 역수를 취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dy over dx라고 한 녀석은 결국은 dx over dy 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역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막 뭐라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심오하거나 까다롭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 그냥 도함수 구해갖고 뒤집어주기만 하면은 역함수일 때 기울기가 바로 톡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예컨대 증명을 한번 조금 따져보게 되면 y는 fx라고 이제 함수가 있고 함수 또 x는 gy 역함수가 존재해요. 그러면은 y를 x에 대해서 대입하게 되면 x는 g의 y라고 할 때 y는 fx였으니까 결국은 x는 g의 fx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놈을 갖다가 미분을 양쪽에 해줘요. 그러면 좌변에는 원래 x가 있었으니까 x에 대해 미분해봤자 1밖에 안 나올 거고요. 우변 같은 경우가 이제 g의 fx를 갖다가 x로 미분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연쇄 법칙 배웠단 말입니다. 결국은 x로부터 f의 변화를 내가 알고 싶은 지금 그런 x로부터 g로의 변화를 알고 싶은 상황인데 그 사이에 fx가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x로부터 g로 가는 과정 중에 f를 가운데 끼고 해야 되니까 df over dg를 갖다 놓고 거기에 곱해가지고 df over dx를 갖다 곱해주는 그런 형태로서 이제 우변을 구성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좌변과 우변은 원래 이제 똑같은 녀석이니까 미분하더라도 같겠죠. 그래서 df over dg에다가 dx over df를 곱한 녀석은 1이다라는 결론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df over dg는 1 나누기 아니죠. dx over df분의 1이 나오는 1 나누기 dx over df가 나오는 이제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간단한 증명 정리가 되는 건데 마지막에 QED는 뭐냐 그러면 Quod erat demonstratum 그래가지고서 이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약어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증명 끝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저 이공계에 나온 친구가 막 아는 척하면서 쓰고 그러면 절대 놀라지 마시고 오케이 너 증명했다 이 얘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결국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한 연습 문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예컨대 이제 y는 2x 플러스 1의 역함수를 미분하라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났다고 쳐요. 그러면 이때 이제 fx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모양새를 가만히 보게 되면 fx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러한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강증가 함수 혹은 뭐 이런 것들이 또 단사함수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거의 역함수를 취해보게 되면 이제 y-1을 2로 나눈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역함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그 배웠던 그 역함수에 대한 정리에 따라서 역함수를 이제 미분한 결과라고 하는 거는 결국 원래 함수에서 구한 그 도함수를 역수를 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dy over dx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dx over dy 분의 1로서 저희가 사실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y는 2x 플러스 1을 갖다가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분모에 집어넣고 나면은 결국 이 역함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냥 단순히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결론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 역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그다지 복잡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금 어려운 형태를 그럼 한번 미분을 해볼까요? y는 x 3승 플러스 4의 3승이라고 하는 녀석을 역함수를 다시 미분을 해봐라 라고 이제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역시 이제 이러한 함수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강증가 함수로서의 모양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x 3승에 대해서 또 3승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그런 상태에서 실제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 결국 이걸 갖다 x 3승에 플러스 4승을 다시 3번 곱해갖고 그걸 다시 이제 x에 대한 뭐 9승부터 쭉 나오는 이제 거대한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걸 다시 역함수를 풀어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얼마나 힘들고 신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의 이제 제곱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3승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x 3승 플러스 4의 지금 세제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체인 룰을 활용할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x3분 플러스 4를 u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 놓고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y라고 하는 거는 그냥 u의 3승에 불과한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결국은 그 dx over dy를 구한다라고 함은 결국 이제 체인 룰에 의해서 du over dy 라고 하는 것이 dy over du에다가 du over dx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므로 이것을 활용하여서 결국은 결국 간단하게 결국 이제 dx 분의 dy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9x제곱에 x3승 플러스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역함수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함수를 미분하라라고 할 적에 이 역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갖다 뽑아낸다는 건 너무 심란한 얘기가 되지만 이것의 도함수를 이제 저희가 알 수는 있잖아요.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dy over dx가 구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여서 사실은 dx over dy를 구할 때는 이걸 갖다 뒤집어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9x제곱에 x3승 플러스 4의 제곱한 것을 분모에 넣고 그것분의 1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역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역함수의 어떤 미분을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종의 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그 도함수의 정의를 따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저런 이제 미분들을 하면서 도함수를 구하고 있는데 이제 로그 함수에 와도 사실 그 틀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가 이제 양에 대해서 정의되는 거니까 정의역 x는 양의 실수 영역에서 dx over d의 lnx 말하자면 로그 녀석, 자연 로그를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이 톡 튀어나온대요. 오. 그 다음에 이제 lnfx, fx라고 하는 녀석의 로그 취한 거를 갖다가 또 이제 x를 미분 톡 하게 되면은 fx over f 프라임 x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x의 로그 x의 미분을 취하게 된 거를 갖다가 저희가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증명을 한번 해보게 되면 1번 같은 경우가 델타 x 0으로 이제 수렴하는 상황에서 ln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lnx를 갖다가 분자해 놓고 분모에다가 델타 x를 뒀어요. 그럼 이제 분자 분모를 이렇게 델타 x 제로로 수렴시켜 보게 되면 우선 분자 같은 경우는 로그의 뺄셈은 비율로 변환될 수 있는 거 아시나요? 결국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줄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은 그 x는 1끼리 먼저 빠져나와 버리고 x 오브 델타 x가 이제 뒤에 남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모에 이제 델타 x가 있었기 때문에 델타 x가 말하자면 이제 그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로그가 됐을 때는 그것이 결국은 몇 승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녀석이 델타 x분의 1승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푸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의 트릭이 더 나오는 것이 결국은 그 x하고 x분의 x 말하자면 1을 갖다가 몇 승 자리에다가 이제 껴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앞에 거를 쪼로록 묶게 되면은 그 결국은 그 가우스 수인 E가 튀어나오게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E 값의 정의가 저렇게 생겨먹었어요, 원래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서 풀어준 형태이고요. 그럼 ln2의 x분의 1승이기 때문에 ln하고 그 자연지수 E는 서로 캔슬아웃 되면서 그냥 x분의 1만 톡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여간 좀 어려웠겠지만 하여간 이런 형태다라고 이제 증명을 그냥 보아두신 것 정도면 되고 중요한 거는 그냥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다. 요거를 잊지 마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LNX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작을 때 퍼센트 수익률이나 로그 수익률이나 결국은 같은 놈이다라는 걸 이제 이걸 갖다 보여주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결국 지난번에 언제였죠? 저희가 4주탄가 얘기할 때 연속복리 얘기할 때 로그 잠깐 나왔었잖아요. 로그 지수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결국 이제 그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체인룰 좀 한 번 더 활용해 가지고서 u는 fx라고 놓고서 저 괄호 2번을 갖다가 이제 증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ln fx라고 하는 건 ln u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du over dy, dx over du 그 두 개를 갖다 곱해 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리 15번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갖다가 좀 잘 숙지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그 함수의 미분 케이스를 한번 다뤄볼까요? fx는 ln x 스퀘어 플러스 x 4승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 미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미분해야 되나? 라고 이제 좀 난감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정리를 좀 활용하면 좋죠. 예컨대 이제 로그인데 어떤 함수의 로그다라고 할 적에 이거를 다시 미분한다라고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f'(x) over fx라고 하는 이제 그 로그 함수의 미분에 대한 정리를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지금 로그 안에 들어있는 x제곱 플러스 x4승이라고 하는 거를 또 다른 형태의 함수다, gx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gx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g'x는 사실 다항함수 미분 우리가 하면 되는 거니까 2x 플러스 4x의 3승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얻어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가 그 로그 함수에 대한 미분 정리를 활용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은 형태, 결국 f'x라고 하는 거는 g'x over gx가 됨으로써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은 형태로서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gx와 g'x를 다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사실은 이 로그 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쉽게 풀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로그 함수의 미분의 그 형태는 결과론적으로는 그 로그 함수 그 자체를 이제 미분하거나 아니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로그 안에 어떤 함수가 들어있다고 할 적에 이제 그것을 미분한 형태가 될 것이므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로그 함수의 미분도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미분을 배워볼 텐데요. 로그와 지수 함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둘은 역함수예요. 그렇죠? 역함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 역함수의 도함수는 결국 자기 자신이 튀어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자연지수 함수라고 하는 거가 이제 말하자면 아무리 미분을 하더라도 자연지수가 나오는 거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한번 그 정리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연지수 함수 EX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미분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서는 E의 fx를 갖다가 또 이제 미분하게 되면 E의 fx 그대로 나온 데다가 그 승수 자리에 있던 fx가 f'x로 변해가지고서 앞에 이제 그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증명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그 로그와 지수함수가 역함수라는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서 결국은 그 역함수의 그 미분을 갖다가 저 도함수를 가져와 가지고 그 녀석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x는 ln y x라는 걸 이제 쓰는 거고 y는 ex의 역함수니까 그걸 활용해 가지고서 x는 ln y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은 dy분의 dx라고 할 건데 이 녀석이 이제 결국은 생각해 보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로그 미분했었을 때는 그 분모의 그대로 분모 그러니까 말하자면 ln x는 미분하면 x분의 1 나왔었잖아요. ln y를 미분하면 y분의 1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dy over dx y분의 1이니까 결국 dx over dy는 y 그대로 나올 거고 y는 원래 그 ex니까 말하자면 자연로그는 아무리 미분해도 자연로그 그대로 튀어나온다는 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보여준 거고 연쇄 법칙을 갖다가 이제 승수 자리에 있는 fx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래서 u는 fx라고 저희가 놓고서 2의 유승을 한번 미분해 보세요 하게 되면은 결국은 du over d2의 유승 그 다음에 dx over du 이렇게 나오게 돼 갖고 결국 요놈은 이제 연쇄 법칙으로 풀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지수 함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결과를 알고 나면은 그리고 도출 과정을 보게 되면은 생각처럼 그렇게 대단한 녀석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역시 짱이죠. FT는 2의 RT승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역시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UT를 RT로 일단 놓게 되면은 결국은 그 우리가 원래 알고 싶어 했었던 미분 함수는 2의 fx의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이 형태가 결국은 그대로 활용이 되어서 2의 RT에다가 말하자면 R이 곱해지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X에 2의 X를 미분해보라 라고 하는 건, 요거는 이제 두 개가
그 곱해진 형태가 되니까 그 곱의 미분 법칙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f 프라임 g에다 g 프라임 f 더한 거니까 결국은 x하고 2의 x를 떼가지고서 각각의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리저리 그냥 곱하고 더하고 크로스를 해주게 되면 dx 오브 dy는 2의 x 플러스 x의 2의 x승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얻고자 하는 결과를 바로 이제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자연 로그라든지 이제 지수함수의 이제 미분 케이스를 좀 다뤄보고 싶어서 이제 말하자면 밑이 이제 일반적인 그 지수함수와 조금 이제 다른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자 해서 케이스를 좀 정리를 해둔 것이 우리 교과서에 있죠. 그래서 왼쪽을 먼저 보게 되면 이제 일반 자연 지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이 아니라 일반 어떠한 그 상수값 b가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지수 함수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y는 b의 x승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선은 x를 좀 먼저 앞으로 뽑아내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다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ln y는 x의 ln b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x승으로 되어 있던 것이 앞으로 튀어나온 것은 로그의 기본 성질에 의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좌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로그 y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제 결국 일종의 체인룰을 이용해서 이제 결국은 d의 ln y over dy 그 다음에 dy over dx라는 형태로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투 스텝으로 이제 나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가만히 보게 되면은 결국은 lnb라고 하는 거는 상수죠. 그래서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오게 될 거고 x를 결국은 x로 미분하는 그런 꼴이 될 것이니 우변은 사실은 lnb만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왼쪽을 보게 되면 lny라고 하는 걸 y로 미분한 형태이니까 이것은 역시 이제 또 로그의 미분에 대한 자연 로그에 대한 미분의 기본 그 우리가 결과로서 y분의 1이 나올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것을 갖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dy over dx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y 곱하기 ln b라고 하는 걸로 나오게 될 건데요. 이때 이제 y는 b의 x승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b의 x승에 ln b가 곱해져 있는 그런 형태로서 사실 저희가 일반 지수함수의 미분을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사실 외우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 때 저의 스타일은 보통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외우는 걸 제가 잘 못해갖고 이걸 갖다 그냥 바로 그냥 유도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풀거나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얘기고 사실 이제 대학생이 되고 뭐 이러고 나면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외워서 푸는 것도 좋겠지만은 뭐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 메모를 해도 다 갖다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뭐 요즘 컴퓨터 없는 상황에서 일할 일이 없으니까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 일종의 그 유도 과정을 머릿속에 넣어뒀다가 얼른 해가지고 쓰는 것도 방법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로그의 밑이 결국 이제 지수 그 자연 지수 2가 아닌 예컨대 이제 로그의 b의 x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상황이다라고 할 적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결국 이제 로그를 지우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b의 y승이라고 해놓고서 이제 좌변 우변을 갖다 b의 몇 승 하는 형태로 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b의 y승은 x라고 하는 형태로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거는 결국 y였으니까 또 양쪽에다가 로그를 취하게 되면 y의 ln b는 ln x라는 형태로 정리가 될 거고요. 이걸 다시 이제 결국은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왼쪽은 ln b의 dy over dx 이렇게 갈 거고 우변은 이제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x분의 1이 나올 테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dy over dx라고 하는 거를 왼쪽에 남겨놓고 풀어보면 분모에 lnb가 들어감으로써 x lnb 분의 1이라는 형태로서 일반 로그 함수의 미분이 이제 역시 또 결과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일반 로그 함수나 일반 지수 함수의 미분 같은 케이스가 이제 많이 쓰일 일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교육 중인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풀면 풀린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 알고 있는 게 좀 중요한 거고 문제로서 맞닥뜨리게 된다고 할 때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암기력을 테스트하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딘가 이제 그런 그
수업 중에 나온 정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바로 찾아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푸셔도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어떤 식으로 이것이 이제 유도가 되는지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익숙하게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리함수의 미분 사례를 이제 좀 공부를 해볼까요? 이제 가장 쉬운 형태로서 gx분의 1이라고 한 거에 도함수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갔었을 때에, 결국 이제 그 y는 g의 x다라고 할 적에, 결국 gx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결국은 y분의 1과 y는 gx라고 하는 거에 일종의 합성함수 같은 형태로 이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을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갖다 미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gx분의 1을 갖다 미분한다고 하면 그 y분의 1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프라임으로 잡아놓고 그 뒤에다가 g 프라임 x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형태가 될 것이므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y분의 1이라고 하는 걸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y 제곱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g 프라임 x는 이제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니까는 결국 이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마이너스 gx 제곱분의 g 프라임 x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풀어본다고 하게 되면은 두 번째에 있는 게 일종의 예가 될 텐데요. 분모 자리에 이제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우리 위에 식 기준으로 하던 gx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이거 미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럼 이제 그거 이제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결국 이제 분모를 갖다 일종의 gx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하나 불러놓고서 그걸 갖다 이제 다시 미분을 하는 형태로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 합성함수의 미분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풀리는 그런 걸 다항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이제 로그 함수를 활용한다고 하게 되면 로그 함수인 ln x를 갖다가 이제 예컨대 y로 놓고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결국 지금 제일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x ln x 제곱 분의 1이라는 형태로서 문제가 풀린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를 미분하는 어떤 그런 사례 중에서 이제 결국 분모에 어떤 함수가 들어가 있고 이걸 갖다 미분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보는 것 같던 그러한 어떤 일종의 트릭을 통해 가지고서 문제를 풀게 되면 좀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fx over gx 같은 걸 갖다 미분하고 싶다 이럴 때도 이제 사실 어려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fx와 그 다음에 1분의 1 over gx 라고 하는 거를 사실 곱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결국은 fx와 gx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이제 스플릿을 해놓고서 곱에 대한 미분 공식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걸 활용해 가지고 사실 문제를 풀게 되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간단하게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결과는 형태상으로도 그렇게 복잡할 건 없기 때문에 이걸 그 자체로 외우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고 외우기 전에 이제 결국 이게 어떤 과정을 풀어서 왔는지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 슬라이드에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갖다 한번 짚어서 곱으로 풀어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이제 더해서 묶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유리함수의 미분 테크닉으로서 저희가 이제 일종의 하나의 정리화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숏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분에 대한 테크닉의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로피탈 정리가 나왔습니다. 로피탈 정리라고 하는 것은 분자, 분모가 모두 함수꼴인 어떤 유리함수가 있다고 했었을 때 그 극한을 우리가 취하는 상황에서 분자와 분모의 각각의 도함수를 만들어 갖고 얘들의 유리함수를 만들어서 극한을 취해도 결국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분 처음 배울 때 제가 이제 그 부정형 극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중에 알려준다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분모와 분자가 다 무한으로 간다든지 분모와 분자가 뭐 다 0으로 간다든지 이랬을 때 참 대략 난감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극한을 구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결국 어떻게 증명되는 거아니 증명도極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fx하고 gx가 이렇게 부모 분자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x로 지금 예를 들어서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 f의 a와 g의 a가 0이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 각각 그 말하자면은 0을 갖다가 더하거나 빼줘도 영향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fx-fa가 결국 fx 그대로 되는 거고 gx-ga가 그대로 gx 유지한 거랑 똑같으니까 결국 양쪽에다가 이제 위아래 FA, GA 뺀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 다음에 분모 자리에다가는
x-a를 각각 나눠줍니다. 어떻게 보면 분모 분자 다 x-a로 나눠줬으니 이것도 사실은 값에 영향을 안 주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결국 이 녀석이 도함수의 어떤 그 기본 꼴이 됩니다. 그죠? 오, 그렇게 하고 보니까 결국은 f'(a) over g'(a를 그냥 그대로 써버리면 된다라는 결론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롭타리 정리라는 것이 증명도 간단하고 내용도 간단하고 이렇지만 실제 이제 이런 식의 그 유리함수들의 미분을 할 때에는 정말 편하게 쓸 수 있는 공식이죠. 그래서 로피탈 정리에 익숙해지시면 좋고요. 문제 같은 거를 낼 때도 이제 학생들 좀 당황시킬 때 뭐 굉장히 심란한 형태의 막 이렇게 부모분들 이렇게 보여주지만 결국은 로피탈 정리 한 몇 번 해가지고서 위아래 미분, 위아래 미분, 위아래 미분 이거 한 몇 번 해버리고 나면은 되게 그 허무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로피타리 정리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한번 연습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요거를 정리를 좀 해왔는데요. 예, 근데 이제 분모에 x가 있고 분자에 루트 1 플러스 x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미분해봐라 라고 했었을 때에 이것이 이제 미분이 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가 계산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분자 분모가 모두 0으로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서 결국 이제 문제를 푼다고 할 적에 결국 이제 분자에 있는 fx를 루트 1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를 gx라고 놓는다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결국 분모 분자가 다 0이 되는 좀 난감한 상황인데요. 결국 f'x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결국은 루트 1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놓고서 풀면 되니까 결국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1 루트에 1 플러스 x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이제 그 하나의 별도의 함수를 놓고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다시 이제 앞에서 배웠던 공식을 활용해서 f'x를 만들게 되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gx는 이제 저희가 x라고 놨으니까 그럼 미분하면 1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x를 0으로 보내버리게 되면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이 결과가 얻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로피타리 정리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미분 테크닉을 가지고서 활용하게 되면 좀 쉽게 저희가 로피탈의 정리를 통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와 이제 요번 주 2번 첫 번째 세션까지 해서 이제 미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배워봤습니다. 처음 이제 미분을 접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가능한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이고 변화의 속도를 포착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익숙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알고 나면 이제 미분이라고 한 거는 굉장히 그냥 기계적으로 쑥쑥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건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미분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그 학습을 해 나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그 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저희가 이제 경제 모형을 통해서 저희가 또 미분에 대한 것을 좀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 보죠.